오늘 밤도 같은 자세로 주무실 생각이신가요? 그렇다면 내일 아침 머리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이건 언젠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밤 여러분이 침대에 눕는 그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이 자세로 자면 뇌가 썩습니다. 표현이 거칠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자세로 잠드는 분들 중 상당수가 몇 년 뒤 기억력 저하와 함께 치매 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아직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아직은 병원 진단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잠들 때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우시나요? 허리에 좋다. 이 자세가 가장 바르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바꿔본 적 없는 그 자세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잠자는 자세 하나로 뭐가 그렇게 달라지겠어? 나는 아직 괜찮아. 요즘 깜빡하는 건 나이 들어서 다 그렇지. 그런데 응급실과 외상센터에서 수천 개의 뇌를 직접 본 의사들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뇌가 망가지는 순간은 아주 짧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늘 같았습니다. 아무도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너무 익숙한 습관, 바로 잠드는 자세였습니다. 뇌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합니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말하고, 숨 쉬는 것까지 모든 걸 책임지는 기관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면 밤에는 반드시 청소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는 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씩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취하는 잠자는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다 이 때문이냐고요? 아닙니다. 모든 걸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자세를 계속 유지하면 뇌는 매일 밤 청소를 덜한 상태로 다음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쌓이면 어느 날부터 단어가 바로 떠오르지 않고 사람 이름이 헷갈리고 아침에 머리가 맑지 않다는 느낌이 점점 잦아집니다. 무서운 건 이때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대부분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검사를 받을 만큼 큰 문제는 아니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뇌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조용히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뇌는 아파도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큰 불편은 없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습니다. 잠은 분명 잤는데 개운하지 않습니다. 검사를 해보면 아직 치매는 아닙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하나 나옵니다. 매일 밤 같은 자세로 잠듭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시점은 증상이 나타나기 10년에서 20년 전입니다. 즉,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상당수는 이미 그 시작 지점에 서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 증상이 없다고 느낄 때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나중에는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는 시점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병을 진단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지나쳤을지도 모르는 아주 첫 번째 신호를 알아차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럼 옆으로 자면 되는 거 아니야?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어쨌든 옆으로만 자면 괜찮은 거 아니냐고요? 그 생각 조금만 미뤄두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옆으로 자는데도 점점 더 머리가 흐려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은 반만 맞거나 아예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절대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아주 흔한 일상 반응이 사실은 뇌가 가장 먼저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느끼는 그 느낌, 저녁마다 반복되는 그 피로, 다들 그렇다며
그냥 넘겨왔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이 신호를 아무 일 아닌 것처럼 넘기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미 마음속에 질문 하나는 생기셨을 겁니다. 나는 지금 괜찮은 쪽일까 아니면 위험한 쪽일까? 그 답을 다음 이야기에서 아주 분명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침을 맞이해 본 적 있으신가요? 눈은 분명 떴는데 머리가 맑지 않습니다. 몸이 아픈 건 아닌데 생각이 한 박자 늦습니다. 어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잠깐 멈춰서 떠올려야 하고 말을 하다 보면 단어 하나가 혀끝에서 맴돕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지. 어제 잠을 설쳤나 보다. 오늘만 그런 거겠지. 대부분은 이렇게 넘깁니다. 문제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느낌을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순간 뇌는 혼자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지금 방식으로는 조금 힘들다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병은 아닌 것 같은데 아침에 머리가 무겁습니다. 검사해보면 당장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안심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생활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개운하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면 이유 없이 피곤합니다. 잠은 분명 잤는데 쉰 느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려야 합니다. 같은 나이인데 어떤 분은 아침부터 또렷하고 어떤 분은 왜 더 무거울까요? 생활이 그렇게 다르지 않은데 말입니다. 답은 생각보다 멀지 않습니다. 바로 밤사이 뇌가 제대로 쉬었는지 아니면 쉬는 척만 했는지의 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자면 뇌도 쉬는 줄 압니다. 하지만 뇌는 다릅니다. 뇌는 자고 있는 동안 가장 바쁘게 일합니다. 하루 동안 쌓인 찌꺼기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신호를 정리하고 다음 날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밤이 계속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침에 머리가 무겁습니다. 생각이 느려집니다. 집중이 짧아집니다. 그런데 아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구간입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1살 이모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숨이 한 번 더 필요했다고 합니다. 계단을 오르다 말고 한 번 멈추고 숨을 고르고 다시 올라가야 했습니다. 본인은 체력이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병원에서는 크게 문제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밤 이야기를 들어보니 하나가 걸렸습니다. 잠은 잤는데 항상 얕았습니다. 자주 깼고 자고 나면 더 피곤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잠을 더 자면 되지 않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잠을 오래 잔다고 뇌가 쉬는 건 아닙니다. 뇌는 조건이 맞을 때만 청소를 시작합니다. 그 조건이 맞지 않으면 8시간을 자도 뇌는 일을 거의 하지 못합니다. 이쯤에서 다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신가요? 눈을 뜨자마자 머리가 비교적 맑은 편인가요? 아니면 몸보다 머리가 먼저 피곤한가요? 이 질문에 잠깐이라도 망설여진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그냥 지나칩니다. 왜냐하면 아직 생활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운전도 하고 장도 보고 대화도 나눕니다. 그래서 문제 없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뇌는 그보다 훨씬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요.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고칠 수 있습니다. 생활을 조금만 바꿔도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호를 몇 년 더 무시하면 나중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이런 신호가 특히 예순 이후부터 더 뚜렷해지는지, 왜 같은 생활을 해도 나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지를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의학 용어 없이 생활 이야기로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해볼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게 정말 나이 탓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 느낌 맞습니다. 그 이유를 다음 이야기에서 차분히 이어가겠습니다. 지금은 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아침의 그 무거움은 나이가 아니라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를 잠깐 떠올려 보십시오. 밤을 조금 설쳐도 다음날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잠이 부족해도 커피 한 잔이면 괜찮았고, 하루쯤은 무리해도 몸이 알아서 회복해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같지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잠을 분명 잤는데 아침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몸보다 머리가 먼저 피곤합니다. 이 변화는 의지가 약해져서도 아니고 노력을 덜해서도 아닙니다. 몸의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속도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피가 도는 속도, 림프가 움직이는 리듬, 그리고 뇌 안에서 물이 흐르는 방향까지 조금씩 느려집니다. 젊을 때는 흐름이 조금 엉켜도 금방 풀렸습니다. 하지만 예순을 넘기면 그 엉킴이 그대로 남아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밤사이 정리돼야 할 것들이 아침까지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일한 뇌는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정리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 정리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닙니다. 깊이 잠들었을 때, 그리고 흐름이 막히지 않았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뇌는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착각합니다. 잠을 오래 자면 괜찮을 거라고요. 하지만 8시간을 자도 아침에 머리가 무거운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간은 충분했지만 조건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뇌는 시간이 아니라 환경이 맞아야 청소를 시작합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밤에 집안 대청소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시간은 충분한데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걸레는 젖어 있고 바닥은 닦았는데 찝찝함은 그대로 남습니다. 뇌도 딱 그렇습니다. 흐름이 막히면 청소는 겉돌기만 합니다. 특히 이 나이에 더 위험한 이유는 몸이 보내는 신호가 조금 늦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피곤하면 바로 표시가 났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신호가 무뎌집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느끼는 사이 뇌 안에서는 정리가 덜 된 상태가 조용히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쯤에서 이런 경험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멍하니 앉아 있어야 하루가 시작되는 느낌. 말을 하다 중간에 생각이 끊겨서 잠깐 멈추는 순간, 예전엔 없던 장면입니다. 이건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라 환경 변화에 대한 뇌의 반응일 수 있습니다. 다행인 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주 작은 조정만으로도 흐름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복잡한 치료도 비싼 검사도 아닙니다. 오늘 밤부터 바꿀 수 있는 단 한 가지 행동입니다. 그 행동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잠드는 순간에 몸이 어떤 방향을 선택하느냐, 그 선택 하나가 밤새 흐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이 차이는 하룻밤엔 작아 보여도 몇 년이 지나면
분명한 격차로 남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해왔던 잠자는 습관 중에서 가장 먼저 바꿔야 할 단 한 가지를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아무도 이걸 알려주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 바로 시험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런 느낌이 드신다면 잘 따라오고 계신 겁니다. 아, 그래서 예전과 다르구나. 그 이유를 이제부터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정리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을 바꾸라는 걸까?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오늘 밤 잠드는 방향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같은 자세로 잠들어 왔습니다.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운 자세, 허리에 좋다, 가장 바르다, 그래서 의심 한번 하지 않았던 자세입니다. 하지만 뇌 입장에서 보면 이 자세는 밤새 흐름을 막아놓는 모양이 됩니다. 뇌는 밤이 되면 안에 쌓인 것들을 밖으로 밀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똑바로 누우면 머리와 몸이 거의 같은 높이가 됩니다. 물이 빠져나가려면 약간의 기울기가 필요한데 그 기울기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가 느려집니다. 하룻밤으로는 느끼기 어렵지만 이 밤이 수천 번 반복되면 차이가 쌓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방향을 바꾸면 충분히 흐름을 되돌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방법은 왼쪽으로 누워 잠드는 겁니다. 잠자리에 들 때 왼쪽 어깨가 먼저 닿도록 몸을 옆으로 돌리는 것. 이게 오늘 밤 여러분이 할 일의 전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생 똑바로 자던 사람이 갑자기 옆으로 자는 게 쉽겠느냐고요. 당연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핵심은 밤새 유지하는 게 아니라 잠드는 순간을 잡는 겁니다. 처음 잠들 때 왼쪽으로 누워 보십시오. 그리고 몸이 긴장하지 않도록 힘을 빼고 숨을 천천히 내쉽니다. 이 상태로 잠에 들면 밤사이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다가 뒤척여서 자세가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깼을 때 다시 왼쪽으로 돌아 누우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70살 박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집안일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숨을 참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밤에도 몸에 힘이 들어간 채로 잠에 들었고 자고 나면 더 피곤했습니다. 이분께 부탁드린 건 딱 두 가지였습니다. 잠들 때 왼쪽으로 누울 것, 그리고 숨을 참지 말고 길게 내쉴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예전보다 머리가 먼저 깨어나는 느낌이 든다고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눕는다고 해서 당장 머리가 맑아지는 건 아닙니다. 이건 약이 아니라 환경을 바꾸는 일입니다. 하룻밤의 변화는 작지만 그 밤이 계속 쌓이면 몸은 분명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지금 이 방법이 중요한 이유는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되고 돈도 들지 않으며 오늘 밤 바로 시험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딱 사흘만 해보십시오. 아침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만 지켜보시면 됩니다. 이제 방향은 잡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같은 자세로 누워도 어떤 분은 깊이 잠들고 어떤 분은 밤새 뒤척입니다. 차이는 아주 사소한 데서 갈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잠들기 전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더하면 이 자세의 효과가 확 살아나는지 아주 쉬운 방법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집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흐름을 놓치지 말고 계속 들어주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불을 끄고 침대에 눕기 직전 대부분은 아무 생각 없이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어떤 분은 속이 답답하다며 차가운 물을 벌컥 마시고 어떤 분은 습관처럼 차가운 음료를 곁들입니다. 이 장면 아주 익숙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밤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차가운 음료는 몸을 순간적으로 깨웁니다. 입은 시원해지지만 몸 안쪽은 긴장 상태로 들어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반응은 더 크게 나타납니다. 몸이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잠은 드는 것 같은데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주 깨고 꿈을 많이 꾸고 아침에 머리가 맑지 않습니다.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74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밤마다 가슴이 답답해서 차가운 물을 찾았습니다. 시원하게 마시면 좀 나아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새벽이면 꼭 한두 번 깨셨고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이분께 부탁드린 건 딱 하나였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차가운 것 대신 따뜻한 걸로 바꿔보자고요. 따뜻한 우유 한 잔 혹은 따뜻한 물 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마시느냐보다 몸이 어떤 신호를 받느냐입니다. 따뜻함은 몸에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뇌까지 전달되면 자연스럽게 깊은 잠으로 이어질 준비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잠을 방해하는 원인이 생각보다 몸의 온도와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근육이 긴장하고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자세를 잡아도 잠이 얕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만 바꾸고도 효과를 못 느끼는 분들은 이 지점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밤에 자다가 이불을 더 덮거나 몸을 웅크리게 되는 날, 그날은 유난히 잠이 깊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몸이 편안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잠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 차가운 음료는 피하십시오. 대신 따뜻한 우유나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십니다. 벌컥 마시지 말고 숨을 고르듯 조금씩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잠으로 내려갑니다. 이 습관은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왼쪽으로 누워 잠드는 자세와 함께하면 효과가 훨씬 또렷해집니다. 자세는 흐름을 만들고 따뜻함은 그 흐름을 깊게 만들어줍니다. 둘 중 하나만 해도 도움이 되지만 둘이 만나면 밤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잠자리에 들 준비가 거의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자세로 누워도 어떤 날은 유난히 잠이 얕습니다. 그 이유는 잠들기 직전 우리 몸이 어떤 상태로 들어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잠을 방해하는 가장 흔한 습관 하나와 그걸 대신할 아주 쉬운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바꿔도 오늘 밤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머릿속이 조금 정리되셨을 겁니다. 자세도 중요하고 먹는 것도 중요하고 잠의 깊이도 중요하다는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 어떤 순서로 어디까지 해야 하느냐고요. 괜히 복잡하면 시작도 전에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단순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루 중 딱 한 구간만 봅니다. 아침도 아니고 점심도 아닙니다. 저녁입니다. 정확히는 잠들기 전 2시간입니다. 이 2시간이 하루 전체를 결정합니다. 먼저 저녁 식사입니다. 저녁은 배부르게 먹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 이것만 지켜도 밤에 몸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속이 바쁘면 뇌는 쉴 틈이 없습니다. 몸이 먼저 조용해져야 뇌도 청소를 시작합니다. 식사를 마쳤다면 그 다음은 화면입니다. 텔레비전, 스마트폰, 태블릿, 이걸 보며 잠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문제는 눈이 아니라 뇌입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빛은 뇌에게 아직 낮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눈은 감았는데 뇌는 계속 깨어 있습니다.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화면을 끄는 것, 이건 의지가 아니라 환경을 바꾸는 일입니다.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이때 앞에서 이야기한 2가지를 같이 씁니다. 왼쪽으로 누워 몸을 옆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따뜻한 우유나 따뜻한 물을 조금 전에 마신 상태면 가장 좋습니다. 몸이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받은 상태입니다. 누운 뒤에는 아무것도 더 하실 필요 없습니다. 억지로 잠을 재우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숨을 천천히 내쉽니다. 들이마시는 것보다 내쉬는데 조금 더 신경 씁니다. 이렇게 5번만 반복해 보십시오. 몸에 잡혀있던 힘이 조금씩 풀리는 게 느껴질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밤 여러분이 할 일의 전부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저녁은 잠들기 3시간 전까지, 잠들기 1시간 전, 화면 끄기, 잠자리에 들면 왼쪽으로 누워 숨을 길게 내쉬기. 이걸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7개 중 5개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한 번 하고 끝나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잘했다고 내일 바로 모든 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을 며칠만 반복해도 아침 느낌이 달라지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머리가 조금 덜 무겁고 눈을 뜨는 게 조금 수월해집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물론 모든 분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숨이 유난히 가쁘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특정 자세에서 불편함이 있다면 억지로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땐 몸이 편한 범위 안에서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불안한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서 확인하는 게 당연히 먼저입니다. 이 영상은 진단이 아니라 신호를 알아차리는 도움일 뿐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할 게 많지 않네. 맞습니다. 뇌 건강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흐름을 조금 바로잡는 일입니다. 그걸 오늘 밤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이 습관이 앞으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왜 이걸 한 번 듣고 끝내면 안 되는지 차분하게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도록 말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이 아니라 오늘 밤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은 특별한 밤이 아닙니다. 평소와 같은 밤입니다. 다만 한 가지가 다를 뿐입니다. 몸을
어느 방향으로 눕히느냐, 잠들기 전 어떤 상태로 들어가느냐, 이 작은 선택 하나가 내일 아침의 느낌을 바꾸고 그 느낌이 쌓여 몇 년 뒤의 상태를 만듭니다.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밤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몸은 분명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예순 이후에는 더 분명해집니다. 이제 핵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잠들기 전 몸이 편안해야 합니다. 그래야 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누워 흐름을 만들고 따뜻함으로 몸을 내려놓고 화면과 자극을 줄여 뇌를 쉬게 합니다. 이 세 가지만으로도 밤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하루 이틀의 비법이 아닙니다. 앞으로 오래 버티기 위한 생활 방식입니다. 오늘만 하고 그만두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을 자연스럽게 익히면 어느 순간 아침이 덜 버거워집니다. 그게 가장 솔직한 변화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아주 좋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들어야겠다. 맞습니다. 이 내용은 한번 듣고 끝낼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하며 잠들기 전 다시 들으면 몸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님, 배우자, 가까운 분들 중에 요즘 잠이 얕아졌다고 말하는 분,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다고 하는 분이 있다면 조용히 함께 이야기해 보십시오.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게 오늘 들은 이야기 중 하나만 나누셔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내용 중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것 딱 하나만 마음속에 정해 보십시오. 왼쪽으로 누워 잠들기일 수도 있고 잠들기 전 따뜻한 한 잔일 수도 있고 화면을 조금 일찍 끄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잊지 않도록 이 영상을 저장해 두십시오. 잠이 불안한 날, 아침이 유난히 무거운 날 다시 한번 들으실 수 있게 말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대단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습관을 계속 지키는 데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밤 왼쪽으로 몸을 누이는 그 순간은 오늘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면서 앞으로의 시간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드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매일 밤 같은 선택을 합니다.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이 그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가볍게 마음에 담아두시고 필요한 분께 조용히 전해주십시오. 다 함께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맑게 지낼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값진 일도 없습니다. 오늘 밤 편안한 잠자리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의 느낌을 조금만 기억해 보십시오. 그 느낌이 앞으로의 방향을 말해줄 겁니다. 다음 영상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되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